오드리의 블링블링!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입니다. 여성 청결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봤더니 헐! 열의 7은 여성 청결제를 잘못 알고 있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성 청결제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요. 오늘은 여성 청결제의 특징과 정확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직접 순하디 순한 여성 청결제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청결제의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소 여러분들이 여성 청결제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 7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원론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사용하는 비누, 바디 클렌저가 있잖아요. 세정하는 역할이에요. 외음부를 이것으로 빡빡 문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품이 닿고 물로 씻어내면 세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사용하면 좋은가요? 질에 분비물이 많다거나 생리 전후 냄새가 심하다거나 질염이 있다거나 해서 뭔가 찝찝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정을 해야 한다면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청결제는 다른 세정제와 마찬가지로 세정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만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한 계면활성제가 사용됩니다. 저도 평소에는 그냥 물로 씻지만 생리 전후에 분비물이 많을 때 냄새가 좀 난다라고 느껴질 때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여성 청결제는 pH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질 내부의 산도는 4에서 4.5 약산성입니다. 외음부는 우리 일반 피부와 같은 4.5에서 6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업계에서는 보통 약산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피부는 엄밀히 말해서 미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얼굴에 알칼리 세정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외음부에 알칼리 세정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 질 내부 산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려면 pH 4.5에서 6 사이의 제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질 세정제라는 것도 있던데 여성 청결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성 청결제이고요. 다른 이름은 외음부 세정제, 외음부 청결제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데도 Y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화장품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 청결제는 여성의 Y존 부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정제, 화장품류에 속합니다. 질 세정제는 질의 내부를 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질 내부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의사나 약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음부 청결제로 질 내부까지 씻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앞에서 pH 설명드렸잖아요. 질 속의 pH는 4에서 4.5 약산성입니다. 이 산도가 깨지게 되면 각종 유해균과 세균이 증가해서 질염 등 여러 가지 산부인과적인 질환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염에 의해서 골반 내 염증이나 조기유산, 육모 양막염, 자국 내막염 등 여러 가지 합병증도 증가한다고 하니까 외음부 청결제는 질 내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질 세정제를 따로 사용 안 했는데 질 세정이 꼭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 많았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에 의하면 질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자율 시스템에서 잘 돌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이 깨지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이 질에도 염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여성 청결제 사용한다면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건강한 외음부라면 일주에
1회에서 2회 냄새가 나고 가렵고 불편하다면 그런 느낌이 올 때마다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생리 중 또는 생리 끝나고 나서 특정 기간에만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리하지 않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7번째 질문. 임산부가 사용해도 되나요?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음부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 내부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질문의 답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을까요? 시판되는 여성 청결제의 상세 설명을 보면 꼭 질세정제 같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질 속의 산도가 4에서 4.5이고 외음부 세정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피부이니까 그 정도로 낮을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여성 청결제에 관심이 많아서 올리브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청결제 탑3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프랑스 넘버1이라는 브랜드 샤땡땡 젠틀 클렌징 케어 pH가 7에서 9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성 청결제 뭐죠? 약산성, 미산성 뭐 이러는데 얘는 그냥 우리 일반 세정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성분에는 코카마이드 프로필 베타인, 코카마이드 DEA 이런 계면활성제가 포함되고요. 근데 이 코카마이드 DEA는 요즘에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코카마이드 DEA는 부작용으로는 뭐 소량이라도 사용했을 때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똑같은 처방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옛날 계면활성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후에 뭐 소금을 써서 점도를 좀 내고 PEG6 카프릭 글리세라이드 뭐 유화제 들어갔고 향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계면활성제는 양쪽성 계면에서 순한 걸 사용을 했는데 성분에서 뭐 특이하게 이렇다한 사항은 없었는데 컨셉이 4살 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리하지 않는 어린이는 굳이 사용할 필요 없겠죠. 생리하는 어린이도 그냥 냄새에 민감하지 않다면 그냥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화장품 전문가로서 이 제품을 보고 왜 넘버원이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제품인데요. 일반적인 순한 바디 클렌저 그런 제품의 느낌? 뭐 들었는데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제품을 제공하고 쓴 홍보성 블로그가 많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평은 그냥 향이 좀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카땡땡의 락토다 땡땡땡땡 화해 트렌드 어워드 여성 청결제 부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pH는 약산성이라고 하고 비건, 젤 타입과 거품 타입 2가지가 있었습니다. 순한 계면활성제에 다이소듐 라우레스 설포 석시네이트가 들어갔고요. 장미 꽃수가 0.98% 들어갔네요. 0.98% 정말 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드는 거 우리 어떻게 들어가지? 로즈워터 60% 들어가는데 0.98이 웬 말입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컨셉은 얘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해 트렌드 어워드 여기에 1등을 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제품은 팸 땡땡땡땡땡 워시인데요. 영국 제품이에요. 젤 타입이고 68년도부터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영국 슈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품 느낌이 납니다. 자극은 없다고 하고 이것도 이제 pH가 4에서 5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안에 유산균을 사용하고 있고 인삼이랑 금잔화 이런 거 진정작용. 자, 우리 샴푸와 같은 계면활성제 사용했고요. 제가 팔고 있는 라푼젤 샴푸와 같은 계면활성제 사용해서 그렇게 순하지는 않아요. 추출물은 1% 미만 정도로 아주 적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타슘 솔베이트 보존제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는 0.6% 배합 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추출물이 이것보다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봐서는 아무튼 추출물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 탑3 말고도 네이버에서 여성 청결제 추천 검색해보면 뜨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비누나 바디워시로 씻으면 질 밸런스가 무너져서 세균 감염이 쉽다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디 클렌저나 비누로 빡빡 문질리지만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거는 괜찮다. 우리 간단하게 여성 청결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여성 청결제 사용에 관한 오드리의 정리. 1번,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할 때 살짝 묻는 거품 정도만으로도 간단하게 세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생리 전후 냄새 가려움 불편함이 있다면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면 좋다. 세 번째, 여성 청결제의 pH는 우리 피부와 같은 4.5에서 6 정도면 된다. 질세정제는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 의약품이다. 사용 전에는 의사나 약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자, 여성 청결제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질 내부까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다섯 번째, 질 내부는 특별한 질환을 제외하고는 세정할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사용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생리 전후 냄새가 느껴지거나 가려움 등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 때만 사용해도 된다. 일곱 번째, 임산부가 사용해도 된다. 임산부도 불편할 때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기서 임산부들 꼭 잘 들으세요. 질 내부까지 세정하는 거는 금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나요? 오늘은 여성 청결제의 특징과 정확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외음부를 깨끗하고 상쾌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순한 여성 청결제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댓글에 컨텐츠에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좀 힘 좀 내게. 우리 마지막 예뻐지는 오드리 멘트 함께 할까요? 자, 시작! Change my destiny. 누구는 나는 소중하니까요.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였습니다.